안녕하세요. 오루이TV입니다. 6월 3주차 주간 부동산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분노를 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다행이라 느끼셨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시고 이번 주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단기 임대를 꺼리는 임대업자들. 두 번째, 임대사업자 어지럽히는 정책. 세 번째,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 청산 안 한다. 네 번째, GTX 수도권 집값 흔들. 다섯 번째, 3주차 주간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첫 번째, 단기 임대 찾기 힘들 것이다. 한 달에서 6달 정도 단기 임대가 필요하셔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출장이나 이사 문제로 단기 임대를 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이사 날짜나 입주일이 안 맞을 경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재 주택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임대차법으로 인하여 단기 임대나 임대차 연장이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짧게 해도 결국엔 주택임대차 4조 이내에서 2년까지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특이사항의 단기 임대에 대한 명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단기 임대를 꺼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단기 임차 3개월을 구했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을 살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겠죠. 그런데 다음 임차도 계약을 해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점이지만 장점은 보통 단기 임대는 정상계약보다 월차임을 조금 더 받고 있죠. 그래서 높은 월차임으로 더 살아준다니 좋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임대차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나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이건 매주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익성 부동산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에 또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장려해서 규제로 변하다. 이제는 폐지로 접어들었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에서 건설 임대는 유지하고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의 멸시,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의무 임대기간 이후 바로 없앤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의 속사정은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인식에 인한 것인데 과연 이런 현상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고령 은퇴자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방침에 대해서 반발이 커지자 생계형은 예외를 두거나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본인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의 의견하고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씩 바꾸고 있죠. 방침을 마련한다는 것도 항상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세 번째,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 청산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루리 블로그에서 올렸지만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사업지 내 투기를 막기 위해서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아파트 공급권을 안 주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6월 28일 이전에 해당 물건의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은 현금 청산이 아니라 우선 공급권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잔금을 치르셔야지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투기 대상 지역, 즉 가격이 오를 지역도 신의 축복처럼 찍어줬습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 중량구 중량역, 인천 미추 홀구 제물포역 등 46곳에 대해서 투기 대상 지역이라는 떡밥을 쳤습니다. 네 번째, GTX는 수도권의 아파트 값을 올리게 되는 괴물입니다. GTX가 지나가는 의왕시 아파트 가격이 16을 호가한다는 것은 6월 첫째 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GTX-C 노선을 지나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노선이 지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3주차 부동산 매매, 전세, 가격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6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26% 상승, 전세 가격은 0.16% 상승하였습니다. 매매 가격에서 전국 0.26%가 올라간 것은 수도권이 0.31에서 0.34, 서울은 0.11에서 0.12, 지방은 0.19에서 0.19로 동일했고요. 시도별로는 인천 0.49, 경기 0.43, 제주 0.41, 부산 0.31, 충남 0.26, 충북 0.25, 광주 0.19, 대전 0.19, 대구 0.18 등으로 상승하였고 세종은 마이너스 0.07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66개에서 168개는 증가하였고 보합지역은 5개에서 4개, 그리고 하락지역은 5개에서 4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을 보겠습니다. 전국 플러스 0.16% 올랐고요. 수도권 0.17에서 0.18, 서울은 0.08에서 0.11, 그 다음 지방은 0.14에서 0.14로 유지되어 있고요. 5대 광역시는 0.16에서 0.16, 8개도는 0.13에서 0.13, 세종은 마이너스 0.09에서 0.08로 조금 상승했네요. 시도별로는 제주 0.46, 인천 0.35, 울산 0.23, 충남 0.22, 충북 0.21, 대전 0.20, 경기 0.18, 부산 0.17, 대구 0.13 등으로 상승하였고 세종은 마이너스 0.08로 하락하였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랑 전세 가격에 대해서 저번 주랑 이번 주 2주차 진행을 하였는데 항상 오르기만 하니까 조금 더 이슈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한동안 뉴스를 전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폭만 있는 거는 과연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6월 3주차 주간 부동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루리TV였습니다.